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67세 정미 씨입니다. 정미 씨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네 모임도 나가고 가족 모임도 나가고 친구도 만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마음이 더 허해집니다. 모임에서는 웃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텅 비지? 어제도 그랬습니다. 동네 친구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날씨 좋은데 산책 한번 할까요?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읽음 표시만 5개 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보네. 자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끊어졌습니다. 친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커피 한잔 할까? 아이고, 미안해.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 다음에. 정미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지 않는다는 걸요. 정미 씨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그때 정미 씨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고 혼자를 잘 사는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다는 거요. 오늘은 정미 씨의 이야기를 통해 혼자 살아도 극락이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줄여야 편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늘리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편해집니다. 정미 씨는 매주 목요일 동네 모임에 나갔습니다. 10년 넘게 나간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안 나가면 미움받을까봐. 그래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모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대기업이라 그런지 복지도 좋고.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요즘 해외 출장 다녀. 바빠 죽겠다고 하더라고. 정미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며느리 자랑. 정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손주는 멀리 살고, 며느리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정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정미 씨가 말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정미 씨의 말은 묻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나는 왜 갔을까? 며칠 뒤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정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왜 그렇게 살아? 좀 젊게 살아야지. 정미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 뭐 잘못했어? 아니, 옷 좀 봐. 그렇게 입으면 할머니 같잖아. 정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미 씨를 소모시키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3가지입니다.
첫째,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집은 만날 때마다 비교합니다. 정미 씨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둘째,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언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만날 때마다 가르칩니다. 정미 씨를 평가합니다. 셋째, 뒷담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 얘기를 내일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정미 씨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을 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걸요. 정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모임은 이제 안 나가기로요. 목요일 모임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친구 모임도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보자.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쓸쓸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미 씨는 압니다. 관계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한다는 걸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요. 이 모임 갔다 오면 기운이 남나요? 이 사람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한가요? 이 질문으로 걸으세요. 기운이 안 남고 마음이 불편하면 안 만나는 게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여야 편해집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해야 할 것을 정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마음을 루틴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정미 씨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편해졌습니다.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목요일 모임, 금요일 친구 만남,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야 하나? 뭐하러? 다시 누웠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는구나. 겨우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고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고, 사건, 안 좋은 소식들.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지? 뉴스를 끄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을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그냥 안 먹어야겠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튜브를 또 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미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버렸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우울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TV 보고 핸드폰 보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정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뭘 하지? 어느 날 정미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하자. 딱 3가지만. 아침, 낮, 밤. 각각 하나씩만 정했습니다. 아침에는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물 한 컵 마시기.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둘째, 창문 열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 팔을 뻗고 허리를 돌리고 다리를 폈습니다. 딱 5분이었습니다. 근데 달랐습니다. 아, 기분이 좀 나은데? 낮에는 1가지만 했습니다. 20분 걷기.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은데, 근데 나가니 괜찮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나쁘지 않네. 밤에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 마시기.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둘째, 정리 5분. 거실 쿠션 정리, 테이블 닦기, 신발 정리. 딱 5분만 했습니다. 근데 신기했습니다. 오늘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드네.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물 마시고 창문 열고 스트레칭하기. 낮에 20분 걷기. 밤엔 따뜻한 물 마시기 그리고 정리 5분 하기. 딱 이것만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엔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쉬기도 했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3가지를 했어. 충분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낮에는 밖에 나갔고, 밤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루틴이 필요하다는 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데 딱 3가지만 지키면 마음이 붙잡힌다는 걸요. 하루는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3번째, 외로울수록 사람 말고 이것을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만 채우려 하면 더 커집니다. 정미 씨는 루틴을 만들고 나서 하루가 안정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 준비를 하는데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정미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심심해서. 아, 미안. 지금 손주 봐야 돼서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끊어졌습니다. 정미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봤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시간 있어? 지금은 좀. 나중에 연락할게. 또 끊어졌습니다. 자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야.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아니, 그냥. 그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또 끊어졌습니다. 정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아무도 시간이 없네. 거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급한 사람이라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다시는 먼저 전화 안 해. 창피해서. 정미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도 외로웠습니다. 근데 이번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며칠 뒤 정미 씨는 결심했습니다.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자. 사람은 바쁘니까. 대신 다른 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집 앞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정미 씨는 그냥 앉아서 봤습니다. 30분 있다가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외로움이 좀 덜한데?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카페에 갔습니다.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30분 있다가 나왔습니다. 며칠 뒤 공원에 갔습니다. 오후 3시 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가 흔들렸고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정미 씨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 걸지 않았고 정미 씨도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인 것 같지 않네.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에 갔습니다.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과 하나 주세요. 반찬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치 조금만 주세요. 가게 주인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날씨 좋죠?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네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랑 말을 했네.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더 외롭습니다. 전화해도 바쁘고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보자고 하고 거절당하면 더 서럽습니다. 근데 장면을 만들면 달랐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것,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 이런 장면들이 외로움을 채웠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약속을 잡지 않아도,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정미 씨는 이제 압니다. 외로울수록 약속 잡지 말고 밖으로 장면을 만들러 나가야 한다는 거요. 카페든 공원이든 시장이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돈은 모으는 것보다 불편을 없애는 데 써야 합니다. 65세 이후 돈의 역할은 저축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정미 씨는 장면을 만들며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통장에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안 썼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가 아팠습니다. 치과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미뤘습니다. 치과는 비싸잖아. 조금만 참자. 신발도 낡았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미끄러웠습니다. 신발 정도야. 조금만 더 신자.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신발 밑창이 미끄러워서였습니다. 손목을 짚었습니다. 아,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깁스를 했습니다. 6주 동안 조심하세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정미 씨는 영수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5만 원이면 샀을 텐데. 근데 병원비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목에 깁스를 하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설거지도 못했고 빨래도 못했고 요리도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정미 씨에게 이건 큰일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손목 다쳤어. 자식이 놀라며 왔습니다. 며칠 동안 도와줬습니다. 정미 씨는 미안했습니다. 폐를 끼치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신발 하나 제때 안 사서 이렇게 됐네. 그때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아껴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더 불안해졌다는 거요. 이 아픈데 참고 신발 낡은데 신고 안경 안 보이는데 그냥 쓰고 아끼느라 불편했고 불편하니까 불안했고 불안하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건 고치면서 살자. 치과에 갔습니다. 아픈 이를 치료했습니다. 진작할 걸. 신발도 샀습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 밑창이 튼튼한 신발. 신고 걸으니 안정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집 안전도 신경 썼습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센서 등도 달았습니다. 이제 안전하네. 침구도 바꿨습니다. 오래된 이불, 푹 꺼진 베개 다 바꿨습니다. 잠이 잘 왔습니다. 아,
편하다. 안경도 바꿨습니다. 5년 된 안경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잘 보였나? 정미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치아, 신발, 안전 손잡이, 침구, 안경. 돈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해졌으니까요. 이 안 아프니까 밥이 맛있었고, 신발이 편하니까 산책이 즐거웠고, 집이 안전하니까 밤에 안심됐고, 잠이 잘 오니까 아침이 상쾌했고, 안경이 잘 보이니까 책 읽기가 편했습니다.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일수록 돈은 불편을 없애는 데 써야 한다는 거요. 아낀 돈이 결국 병원비로 나가고 불편하면 집에만 있게 되고 고립되면 더 외로워집니다. 근데 불편을 없애면 편안해지고 편안하면 밖에 나가고 밖에 나가면 장면을 만들 수 있고 장면을 만들면 외롭지 않습니다. 정미 씨는 이제 압니다. 혼자일수록 돈은 불편을 없애는 데 쓰는 게 이득이라는 거요. 치아, 신발, 안전, 수면, 안경. 이런 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5번째, 혼자 사는 사람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말에서 살아납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정미 씨는 불편을 없애며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정미 씨는 대답했습니다. 뭐? 혼자 살지 뭐. 그 말을 하면서 정미 씨는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스스로에게 이런 딱지를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미 씨가 스스로 붙였습니다. 저녁에 TV를 보다가도 그랬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사네. 나는 혼자니까. 아침에 루틴을 하다가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랑 같이 산책하는데 나는 혼자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낮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외로워. 나는 불쌍해.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챙기고 자식 챙기고 집안 챙기느라 정미 씨 자신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남에게는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힘들었겠다. 수고했어. 근데 자신에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67세 정미 씨였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이 휘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미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살았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시댁 챙기고 집안일하고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진짜 잘 살았다.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었네. 평생 자신을 평가만 했지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미 씨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말을 하기로요. 저녁에 루틴을 다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책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피곤한 날도 있었습니다. 20분 걷기를 못한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말했습니다.
내일 하면 돼. 오늘은 쉬는 날이야.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잘한 날도 있었습니다. 루틴도 지켰고, 카페도 갔고, 공원도 갔습니다. 정미 씨는 거울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쉬는 날이 필요해. 오늘 잘했어.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소리내서 말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나 잘하고 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 씨는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일수록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길 기다리면 평생 기다립니다. 자식도 바쁘고 친구도 바쁘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일 하면 돼. 나한테도 쉬는 날이 필요해. 이 말들이 정미 씨를 지켰습니다. 정미 씨는 이제 압니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칭찬하는 말을 소리내서 해야 한다는 거요. 그 말이 나를 살리고 자존감을 지키고 행복을 만든다는 거요. 그럼 정미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미 씨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정미 씨가 일어납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하루가 안정됩니다. 오늘도 시작했어. 오후 2시 정미 씨는 집 앞 카페로 갑니다. 늘 앉는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강아지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웃습니다. 30분 있다가 나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괜찮네. 오후 3시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늘 앉는 자리입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이 시간이 좋아.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거실을 5분 정리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소리내서 말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이렇게만 하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정미 씨는 달라졌습니다. 관계는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톡방도 나왔습니다. 친구도 자주 안 만납니다. 근데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안 만나도 돼. 외로울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전화를 돌렸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카페에 가고 공원에 가고 시장에 갑니다. 장면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돈 쓰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꼈습니다. 병원도 미루고 신발도 낡은 걸 신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불편을 없앱니다. 치아 치료하고 신발 바꾸고 침구 바꾸고 안경 바꿨습니다.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편안하니까 좋아. 스스로를 대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근데 이제는 칭찬합니다. 나 잘했어.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정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거였다는 걸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카페에 가도 괜찮고 공원에 앉아 있어도 괜찮고 돈을 써도 괜찮고 나를 칭찬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이게 극락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모임에 안 나가도 자식이 바빠도
친구가 바빠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납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를 잘 사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첫째, 관계를 줄이세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둘째, 하루 루틴 3가지만 지키세요. 그럼 마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외로울 때는 장면을 만드세요. 카페든 공원이든 시장이든 밖으로 나가세요. 넷째, 돈은 불편을 없애는 데 쓰세요. 편안함이 행복입니다. 다섯째, 나를 칭찬하세요. 소리내서 말하세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이 5가지만 하면 혼자 살아도 극락입니다. 정미 씨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어떤 게 제일 필요하신가요? 첫째, 관계 정리인가요? 둘째, 루틴인가요? 셋째, 장면 만들기인가요? 넷째, 불편 없애기인가요? 다섯째, 자기 칭찬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